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삼시세끼 2화 잘 보셨죠? 시작부터 끝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임영임을 계속 볼 수 있어서 TV 속으로 들어갈 뻔했다. 너무 재미있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공연장과 축구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임영임의 새로운 모습, 특히 대선배님들과 함께 했을 때의 모습, 처음 주어진 상황에서도 눈치 빠르게 한 발 앞서서 행동하고 미리미리 알아서 밥상 차리고 수저 넣고 준비하고 식사 후에는 척척 설거지하는 모습까지 귀엽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죠. 이등병 마인드를 장착하고 왔다는 임영임은 두 선배님의 하드 트레이닝 속에서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났고, 특히 착하고 예의 발랐던 청년, 성실하고 센스 있는 멋진 청년으로 묘사되어서 더욱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영상 중간중간 임영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특히나 방송 말미에 임영임이 출연하는 예고 영상이 등장해서 더욱더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는데, 역시나 3회 방송이 진행되며 임영임 영향력으로 그야말로 분량이 최고로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된 삼시세끼 시청률은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삼시세끼 10년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정말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죠. 한 언론사는 막내 임영웅 활약 효과로 삼시세끼 시청률이 11.8%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첫 방송 11.4%라는 놀라운 수치보다 0.4% 상승했고, 수도권은 무려 12.4%로 엄청난 수치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청률 11.8%는 금요일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고, SBS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MBC 금토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보다도 훨씬 높은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시간대 인기 프로그램, 새로 시작된 프로그램 등과 겹치면서 시청률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난주 1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임영임의 파워와 실력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었네요. 오랜만에 하는 반가운 삼시세끼에 임영임이 첫 게스트로 등장하며 이목이 집중된 이유도 있고, 10년 묵은지 차승원님과 유해진님의 곰탕 같은 진한 케미에 예능 출연을 많이 안 한 임영임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함 등이 더욱더 시너지가 나온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시청률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영임은 케이블에서 11.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2위인 유퀴즈 언더 블럭이 2.2%인 것에 비하면 약 10% 가까운 어마어마한 시청률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청률은 지상파와 종편 시청률을 보더라도 특히 놀라운 성적표인데요. 지상파 KBS 일일 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가 1위로 14.1%였고, KBS 일일 드라마 스캔들이 8.7%, KBS 인가극장이 8.1%를 차지했으며, SBS 지옥에서 온 판사와 MBC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드라마들보다 높은 전체 2위에 해당되는 기록이었죠. 한편 종합편성에서는 JTBC 박건만장이 3.4%,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가 2.5%, JTBC 뉴스룸이 2.4%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시청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시청자 수에서도 스페셜 에디션 삼시세끼 라이트 본방송은 265만 명을 기록하며 다른 방송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정말 삼시세끼의 힘과 임영임의 힘이 그야말로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오며 최고의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한 임영임의 삼시세끼 2화 꼼꼼한 리뷰 분석과 아울러 하루 동안 전해진 임영임의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삼시세끼 관련 소식입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삼시세끼 관련 소식을 일제히 보도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 언론사는 임영임이 고난 일꾼으로 등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주었죠. 기사에서는 가수 임영임이 과보호를 탈피하고 자연스러운 삼시세끼 식구로 자리매김했다면서 27일에 방송된 TVN 삼시세끼 라이트에서는 차승원, 유해진, 임영임이 서로에게 스며드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날 잔뜩 긴장한 채 삼시세끼 하우스에 입장한 임영임은 환복 후에 차승원, 유해진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으며, 안 그래도 너무나 긴장해서 소주를 한잔하고 들어가야 하나 오늘 이등병 마인드를 장착하고 왔으니 편하게 시켜주시면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임영임은 밥을 해본 적 있냐는 질문에 밥 안 해본 지 오래된 것 같다며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어머니와 같이 살 때라면서
어머니가 오징어찌개를 잘하시는데 할머니가 잘하시는 것을 엄마가 배워서 저한테 해주셨다며 되게 맛있다고 이야기를 전했네요. 이날 임영님에게는 첫 임무로 마늘을 까라는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하지만 차승원, 유해진님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고 나영석 PD님은 이거 과보 아니냐 라며 웃었는데 차승원님은 답답해서 그러잖아 라고 전하면서 우리가 까자고 말하기도 했다며 이후 임영님에게 하여튼 밤에 각이 없기다 라고 당부를 해주었죠. 한편 마늘을 까던 임영님은 10분 넘은 것 같은데 한 개도 못 갔다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노동에 불년듯 막걸리가 생각난 임영님은 갑자기 생각났다며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서 웃음을 주었고 이에 차승원님은 여기 온 지 한참 된 것 같지 않냐며 힘든 삼시세끼 생활을 언급하자 임영님은 오래된 것 같은데 왜 해가 안 지죠? 라고 말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이날 설비부인 유해진님에게 톱질의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군대에서도 많이 해봤고 어릴 때부터 가구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학창시절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유해진님이 한껏 기대했지만 다소 엉성한 자세로 톱질을 시작했으며 이후 결과물을 본 유해진님은 상당히 삐뚤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임영님은 자신있게 했는데 라며 머쓱해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설비부를 찾아가서 도와드릴 것 없냐라고 물었지만 유해진님은 간신히 맞춘다. 삐뚤삐뚤한 거 이제 도와주지 마 라고 웃음을 주었습니다. 한편 이날 첫 끼니는 부추전과 막걸리였는데요. 임영님은 부추전을 한 입에 넣고 뜨거움에 눈물임치다 막걸리로 진화했는데 이후 너무나 맛있다며 부추전도 맛있는데 양념장이 너무 맛있다라고 감탄을 했고 유해진님이 뭘 넣은 거야 라고 묻자 차승원님은 사랑이라고 답해서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후 임영님은 두 분 형님에게 영화를 가장 오래 찍어보신 기간이 얼마나 되냐라고 영화 세계를 궁금해했는데 유해진님은 준비까지 1년이라고 답하며 큰 액션을 혼자 해내야 할 때 한껏 긴장하는데 그때가 제일 외롭다면서 어떤 가수는 무대 시작 직전에 마이크를 넘겨받을 때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러자 임영님은 저도 비슷한 것 같다면서 막상 또 들어가면 연습한 대로 흘러가니까 라며 짧게 하는 공연들은 아쉽다라고 전국 투어는 계속하며 경험치가 쌓이면서 늘어나는 것이 되는데 한두 번 하는 공연들은 하고 나서 했나 하고 아쉽고 허무하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 유해진, 차승원님이 나온 작품들을 복습했다고 밝히며 저도 옛날 생각나고 좋더라라면서 광복절 특사, 이장과 군수, 신라의 달밤을 언급해 주었는데요. 훈훈한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이날 임영님은 평소 이야기를 전했는데 유해진님이 일상에 대해서 묻자 임영님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고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과 모여서 곡도 계속 쓰고 있다면서 외적인 시간에는 운동밖에 안 한다며 거의 매일 한다고 밝혔죠. 임영님은 축구도 선수 출신 사람들과 해야 하니 체력과 근력이 딸리는데 선수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면서 축구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러닝을 포함하면 2-3시간씩 한다고 전했는데요. 이후 수육까지 먹은 차승원님과 유해진님 그리고 임영님은 감자밭으로 향했는데 힘든 탓에 주변을 둘러보던 임영님은 전 좀 적어서 서리를 좀 할까라고 재치있는 언급을 해주었죠. 나영석님이 임영님이 15km씩 뛴다고 이야기를 묻자 임영님은 허리를 숙이고 뛰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세 사람은 2시간 동안 120kg 넘게 수확하는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찾아온 휴식시간 차승원님과 유해진님은 잠든 임영님을 뒤로하고 저녁 준비를 위해서 움직였는데 곧 임영님도 일어났고 차승원님은 개운한 김에 애호박 좀 가져와라고 전했는데요. 유해진님은 마늘과 임영님은 감자를 담당하며 준비에 곽차를 가했죠. 이후 양념통 장식을 맡게 된 임영님은 실수한 부분에 대해 사죄의 메시지를 남긴 후 귀여운 양념통 캐릭터를 완성해 주었는데요.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는데 식사를 하며 유해진님이 음색은 타고난 것이냐고 묻자 임영님은 딱히 만들어서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라며 기본기는 배우지만 그 이후부터는 각자의 실력이라고 보는데 저는 연습을 많이 했다라면서 그간의 노력을 밝혔습니다. 다음날 임영님과 유해진님은 러닝으로 아침을 시작했는데요. 강아지 복구도 함께 했는데 아침까지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재방송 스케줄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삼시세끼 방송에 대해 많은 팬분들이 보고 또 보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TVN에서도 삼시세끼 라이트에 대한 재방송 스케줄을 전했습니다. 먼저 오늘 28일은 오후 3시 40분, 밤 11시에 삼시세끼 라이트 2화를 재방송으로 보실 수 있으며 29일 오후 11시 40분, 저녁 5시 30분에도 삼시세끼 라이트 2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30일 오전 9시와 밤 10시 10분에는 두 차례 삼시세끼 라이트 2화가 방송될 예정인데 정말 3일 연속 TVN에서 하루에 2번씩 삼시세끼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게 되었네요. 한편 TVN 스토리에서도 오늘 오전 11시 삼시세끼 라이트 방송이 진행되었고 29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그리고 30일은 오후 6시 그리고 10월 1일에도 아침 9시와 밤 10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편 TVN쇼에서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5분 그리고 저녁 7시 40분에 삼시세끼 2화 재방송이 방송되며 29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6시 10분 그리고 새벽 12시 20분 무려 3차례나 방송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0일에는 12시 50분 그리고 저녁 7시 50분에 재방송되니 우리 팬분들 잘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한편 채널 번호는 케이블은 모두 사업자별로 다르기에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TV의 경우 TVN은 모두 3번 그리고 한국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20번입니다. 또한 TVN 스토리는 LG U+ 42번, KT 21번, SK 브로드밴드 34번, 스카이라이프 41번이며 TVN 쇼는 KT 40번, SK 브로드밴드 90번, LG U+ 98번, 스카이라이프는 46번입니다. 물론 TVN 계정이 있으면 언제 어느 때나 해당 방송을 볼 수 있으니 우리 별빛님들 잘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